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SPG가 이제 역사상 신고가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논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내년 4월에 첫 상용화된 로봇이 출격을 한다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일단 시장에서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들만 봤을 때도 내년 이제 4월 달까지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좀 홀드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SPG가 좀 실적 같은 것이 좀 따박따박 나오고 있으니까 SPG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선 SPG의 과거 주가 형태를 보시게 되면 2017년, 18년도 당시에 주가가 꽤 많이 높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전고점을 뚫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제 전고점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로 한번 보죠. 요 데이터는 제가 그 멤버십 회원들 중에서 카페라떼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이번 주부터 드렸던 자료인데 여기 SPG라고 이제 치시면은 숫자가 나와요. 네, 숫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하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이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가 이제 120억 정도였고 2020년도에는 이제 180억까지 영업이익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3분기 누적을 보죠. 3분기 누적 이거 세 개만 합치면 176억이에요. 그러면은 2020년도에 1년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최근 3개 분기 동안 달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21년도의 컨센서스는 이게 빠지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나 2022년도의 연간 영업이익은 또 증익한다라고 되고 있고 이게 과거 영업이익에서 연간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가 왜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 영업이익이 신고가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250원씩 줘요.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250원까지 주는 거 아니냐, 주당 250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연간으로 이제 예전에 6%대를 찍었었는데 매출이 많이 나올 때는 이제 뭐 가전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산업용 쪽에서 많이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 분기 보시게 되면 3분기 때는 거의 6.9%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영업이익률이 약간 계절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 평균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 이 컨센서스가 틀렸을까라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흥국증권의 분기 보고서이고 분기 보고서가 아니죠. 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리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4분기 컨센서스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 4분기 컨센서스가 3분기보다는 조금 못한 것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곳에 들어가는 이제 그 모터가 QOQ로 이제 빠지니까 보통 3분기에 많이 들어가고 4분기에는 가전제품이 많이 뭐 팔리고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있고 이런 거로 때문에 3분기 때 이제 계절적인 오더가 많아서라고 추정을 하고는 있어요. 일단 요게 빠진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리뷰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의 호조의 주요 원인은 생산량 증대랑 판가 인상 효과가 9월부터 본격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월부터 판가 인상 효과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되고 있고 그러면 9월부터 들어갔으니까 4분기 때도 판가 인상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기 단위로의 실적은 비슷비슷하게 추정을 했지만 과거 계절적인 어떤 형태로 같은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빠지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근에 좋아졌던 거를 보게 되면 이건 반기 보고서인데 반기 보고서의 주요 제품 서비스에서 매출액 비중이 있더라고요. 이 매출액 비중에서 산업용 매출과 이 최근 3분기 누적으로만 나와 있는 분기 보고서의 매출액 비중을 보시게 되면 이게 800억대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별도 실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로스를 좀 따져보면 확실히 산업용에서의 그로스가 많이 늘어났다, 많이 센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분기 보고서, 이건 반기 보고서고, 이 분기 보고서에서 원재료 및 생산 설비에서 이게 가동률인데, 지금 가동률이 거의 뭐 100%에 육박하죠. 이게 10시간 기준이다 보니까 뭐 특근 같은 걸 하면은 저는 뭐 시간 더 돌려가지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회사의 어떤 PPT를 제가 이제 열었는데 8월달에 이제 기업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kind.krex에서 거기서 IR 자료가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일단 보게 되는 건데, 일단 회사의 그림 같은 게 보입니다. 일단 뭐 이건 주요 연역이고, 매출이 이제 올라가는데 거의 이제 매출 비중이 골고루 분포가 좀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는 주력 제품이 뭐 FA, OLED, 물류 자동화, 2차 전지 조립 공정 뭐 이런 거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제 제조용, 산업용 로봇이랑 협동 로봇용 감속기,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거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기네들 모터가 다 들어간다. 특히 이제 이 로봇에서는 SR 감속기와 SH 감속기가 들어간다라고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협동 로봇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투자자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SH 감속기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산업용 관련된 로봇들,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이 많이 이제 시장에서 쓰여질수록 이 우리 회사의 SH 감속기랑 SR 감속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클린룸 쪽에서도 이제 뭐 신규로 이제 진입을 해서 모터와 팬 제어기 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에서는 기존의 AC 모터에서 BLDC로 지금 전환 중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어떤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전제품의 출하량 자체가 뭐 Q가 크게 증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환에 대한 효과가 수익성의 좀 개선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최근에 이제 보고서 중에서 흥국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쓴 것이고, 그 상상인 증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실적이 이제 미래 실적이 21년과 22년도에 240억과 뭐 4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가능하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우선 제가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서 원재료가 있는데, 원재료가 지금 재고 자산을 보게 되면 재고 자산에서 원재료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원재료가 증가한 거는 결국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컨센서스, 요 4분기 컨센서스가 이거 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이 언론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나온 언론 내용이냐면 12월 7일 날 나온 그 언론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뭐 회사에서 쓴 내용이나 뭐 미팅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업체가 잘하고 있었던 SR 감속기 그리고 SH 감속기를 상용화했다라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SH 감속기가 또 협동 로봇에 많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 고정밀 감속기 생산이 가동률 100%로 지금 수주에도 4에서 5개월 뒤에 납품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를 줬죠. 내년 수출 물량은 올해 대비 2배가 넘을 것이다. 그런데 뭐 수출 비중이 높은데 여기 매출 추정치가 2022년도에 그렇게 또 공격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분기 보고서에서 여기 이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가 있고, 사업의 개요가 있고, 여기 매출 및 수주 상황. 제가 수출 비중 여기 있네, 수출이 있네요.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수랑 수출을 좀 빼면 되죠. 여기서 수출 비중이 이제 뭐 2배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 거의 별도 실적 기준으로는 표준이나 여기 다 수출 비중이 더 커요. 거의 50% 이상이 수출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실적 탑라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식으로 지금 컨센서스를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맞는 내용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매출 수출 비율 70%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판매도 다 변화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저는 원재료가 많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3분기 실적이 4분기 컨센서스가 지금 좀 잘못되어 있다. 오히려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들. 뭐 계절성이 있고 뭐 성과급 지급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탑라인 부분들이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서 이제 이게 상상인 증권에서 쓰신 건데 상상인 증권에서 보게 되면 핵심은 산업 부분에서의 모터가 마진율이 10% 이상이다. 그리고 가정용, 가전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마진이 높지 않다. 그런데 이 산업용 쪽에서의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사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각종 고객사들 쪽에 조금씩 납품할 수 있도록 그 고객사를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매출이 어느 정도이고 6% 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뭐 되고 있고 22년도에는 매출이 이제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고객사랑 뭐 이런 것들을 뚫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가격이 이제 원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인상이 2분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게 3분기 때부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4분기 때도 영향을 계속 줄 거라서 매출이 빠진다라고 추정하는 것 자체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비슷한 매출이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6.9까지 올라왔는데 왜 6.5로 낮춰졌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가동률이 지금 거의 100%라서 뭐 호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용 쪽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8%까지 육박할 수도 있고 8%가 되지 않더라도 2021년도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역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2022년도는 더 크게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저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똑같은 멀티플만 적용을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신고가가 안 난다. 과거 역사상 신고가가 안 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길게 보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심지어 내년 4월에는 뭐 이러한 뭐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자극될 수 있는 중간중간에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자극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추정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영업이익률 8%를 잡고 추정되는 어떤 멀티플이 밸류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있고 멀티플이 이제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죠. 과거에 이제 12배, 13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잘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이제 탑라인이 시원스럽게 뽑히지 못하니까 시장에서 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뭐 이렇게 수출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시장에다가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냐면 해외 진출을 했는데 여기에 초정밀 감속기가 여기 일본 애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국산화 2019년에 국산화하고 국내 시장 잘 하면서 이제 해외 진출하는데 최대 공작 기계 기업인 미국의 HAAS를 비롯해 중국의 뭐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에 채택을 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부터 실적 나오면서 내년에 더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22% 상승했었는데 결국 이제 탑라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슈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일단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막 뚜렷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없는데 그래도 SPG는 여기 보시면 SH 감속기는 이 협동용 로봇에 많이 들어가고 SR 감속기는 이 산업용 로봇에 들어간다. 앞으로 시장이 이제 협동용 로봇이 좀 많이 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어쨌든 뭐 여기는 이제 거의 뭐 반도체 검사 장비용이 많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 삼성에서도 이 협동용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그 투자 설명서나 IPO에 관련된 PDF 자료를 보게 되면 이 협동 로봇이 많이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시장이 커지면서 SH 감속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상상인에서는 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열거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서를 썼는데, 일단 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보고서일 뿐이고, 일단 분기 보고서에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주요 제품 매출 서비스에서 산업용이 2분기, 그러니까 반기 누적 대비해서 반기 누적 매출액과 1, 2, 3분기 누적된 매출액을 비교하면은 확실히 산업용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구나.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 원재료를 많이 재워두고 있는 거 보니까 회사가 잘 되고 있는구나. 거기에다가 매출 및 수주 상황에서 가동률을 보시게 되면 여기 그 원재료 및 생산 설비에서 가동률을 보게 되면은 가동률이 거의 이제 100%에 육박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3분기에 이 정도 지금 그 분기 보고서를 보여줬다면 원재료 많이 사놓은 거 보니까 이제 4분기 때 좋아지는 것 같다. 거기에 대표이사가 내년에 매출 많이 늘릴 것 같다라는 식의 언론 내용도 있다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지금 뭐 주가는 실적은 여기 이제 10년치를 보시게 되면 실적은 과거에 그 어떤 때보다 신고가인데, 실적은 신고가인데 주가는 신고가가 가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작년 2020년도에 연간 180억 벌었는데, 영업이익을 180억 벌었는데 올해 3개 분기 누적으로 197억, 이거 197억이 176억을 벌었으니까 4분기 때 조금 큐오큐로 빠지더라도 다시 이제 2022년도에 어떤 연간 영업이익이 2021년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가 당연히 신고가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됩니다. 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탑라인이 생각보다 짜릿하게 늘지 못해서 주가가 이제 좀 더디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나면은 꽤 많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실적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터지진 않더라도 일단 4월 달까지는 이 로봇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실적이 올해 연간으로는 2021년도 연간으로는 과거 그 실적 대비해서 신고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주가가 좀 더디지만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지금 SPG도 그 대주주 과세 때문에 양도세 관련된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다시 이제 해소가 되면서 연말, 지금 이제 뭐 크리스마스 지나면서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영업이익 신고가에 따른 어떤 주가가 다시 재평가될 수 있는 기반이 2022년도 초에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